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매일 아침 아이 도시락을 싸고 저녁엔 숙제를 챙기는 일상이 반복되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아이 가방에서 그림 일기를 꺼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오늘 아빠랑 예쁜 이모랑 같이 놀았어요. 그림 속엔 남편 준호, 우리 아이 지훈이, 그리고 처음 보는 여자가 놀이터에서 활짝 웃고 있더라고요. 여자는 긴 머리에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차분하게 생각해봤죠. 아마 회사 동료겠지. 아이가 착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림 밑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온몸에 설움이 돋았습니다. 아빠랑 예쁜 이모가 손잡고 뽀뽀했어요. 나도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아이의 삐뚤삐뚤한 글씨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지훈이는 거짓말을 모르는 나이거든요.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오빠, 오늘 지훈이랑 놀이터 갔다며? 아, 그냥 잠깐 회사 일로 나갔다가 잠시 유치원에 갔었어. 누구랑? 준호의 얼굴이 순간 굳더니 곧 태어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사 후배야. 지훈이가 착각한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느꼈어요.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저는 지훈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죠. 엄마, 아빠가 이모 손잡고 걸어갔어. 그러고 이모 얼굴에 뽀뽀도 했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 감정을 드러낼 순 없었어요. 어떤 뽀뽀? 입에다 했어. 엄마한테 하는 것처럼.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재미있었구나. 그날 저녁 준호와 정면 대결을 했습니다. 오빠, 지훈이가 오빠랑 어떤 여자가 뽀뽀하는 걸 봤다는데 준호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어요. 여보, 아이 말을 그대로 믿어? 지훈이가 상상으로 그런 거 아니야? 그럼 그 여자는 누구야? 나랬잖아. 회사 후배 김미선이라고. 일 때문에 잠깐 만난 거고. 김미선.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왜 나한테 미리 얘기 안 했어? 별일 아니니까. 여보가 오해할까 봐. 남편의 대답은 너무 매끄러웠어요. 마치 미리 준비한 것처럼 말이죠. 그때 지훈이가 거실로 뛰어왔습니다. 아빠, 이모는 언제 또 만날 거야? 아이스크림 맛있었어.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지훈아, 아빠랑 이모가 뭐 했는지 엄마한테 얘기해 줄래? 이모가 아빠 목 안아줬어. 그러고 아빠도 이모 허리 만졌어. 남편이 급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지훈아, 아빠 방에 가서 장난감 가지고 놀자.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모든 걸 확신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변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같았지만 속으로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지훈이와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순수하게 봤던 그대로를 말해줬어요. 엄마, 아빠 나 이모한테 사랑한다고 했어. 나도 들었어. 정말? 언제? 놀이터에서 그네 탈 때 아빠가 이모 귀에다 속삭였어. 녹음기 속 지훈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순진했습니다. 거짓말할 줄 모르는 아이의 증언이었죠. 남편의 행동도 관철했어요. 핸드폰을 보며 웃는 횟수가 늘었고 샤워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향수도 새로 샀더라고요. 어느 날 남편이 또 외출한다고 했을 때 저는 뒤를 따라갔습니다. 카페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여자를 봤을 때 제 예상이 맞았다는 걸 확신했어요. 지훈이 그림 속 빨간 원피스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포옹했고 손을 잡고 걸어갔어요. 저는 멀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들이 들어간 모텔 앞에서 저는 한참에 서 있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감정보다 증거가 중요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을 때 변호사는 제 준비성에 놀라워했어요. 보통 아내분들은 감정적으로 오시는데 정말 체계적이시네요. 아이 때문입니다. 확실하게 끝내고 싶어요. 그렇게 3개월 동안 완벽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사진, 녹음, 신용카드 내역, 통화 기록까지 말이죠. 드디어 재판날이 왔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시치미를 떼고 있었어요. 재판장님,
제가 언제 불륜을 했다는 겁니까? 아이 그림 같은 걸로 사람을 매도할 순 없죠. 남편의 변호사도 거들었습니다. 아이의 상상력은 무한합니다. 그림 일기는 현실이 아닌 창작물일 뿐입니다. 그때 제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그럼 이것도 상상인가요? 법정에 지훈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빠가 이모한테 사랑한다고 했어요. 나도 들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모가 아빠 목 안아줬어요. 그리고 아빠도 이모 허리 만졌어요.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판사님도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제 변호사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어요. 모텔 앞 사진, 신용카드 내역, 문자 메시지까지. 재판장님, 아이는 거짓말을 할 줄 모릅니다. 가장 순수한 목격자의 증언입니다. 남편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김미성과의 불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서할 생각이 없었어요. 재판장님, 저는 위자료와 양육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재판 결과는 저의 완승이었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과 아들 지훈이 양육권을 모두 따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도 소문이 나서 스스로 사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김미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에게 말했어요. 지훈아, 네 그림 덕분에 엄마가 진실을 알게 됐어. 엄마가 왜 울어? 기뻐서 그래. 우리 이제 당당하게 살자. 지훈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 좋아해.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실은 언제나 가장 순수한 곳에서 나온다는 것을. 아이의 한 장 그림이 거짓으로 쌓인 탑을 무너뜨린 거죠. 전 남편은 자업자득이었지만 저에겐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지훈이와 함께하는 당당한 삶 말이에요. 아무리 교묘하게 숨겨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특히 아이의 순수한 눈앞에서는 더욱 그렇죠. 이제 저는 자유입니다. 거짓말쟁이 남편 없이 지훈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지훈이가 자라서 이 이야기를 물어보면 저는 당당하게 말할 겁니다. 네가 엄마를 구해줬어. 네 정직함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줬다고. 진실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가장 순수하게 말해주는 건 바로 아이들이죠.